지금 당장 보안팀 부르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요. 이 수술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아니, 선생님. 지금 마취하고 배만 가르면 되는데. 왜 안 한다는 거야? 우리 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 의사 맞아? 남편은 여보, 너 안에 있지? 선생님한테 빨리 말해. 너가 한다고 했잖아. 각서도 썼잖아. 빨리 나와서 말 좀 해보라고. 수술복을 입은 채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 아수라장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절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그들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수술대에 눕기 직전 의사 선생님의 주머니에 무엇을 찔러 넣었는지 말이죠. 며느리의 배를 갈라 딸을 살리려 했던 비정한 가족의 최후,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시작입니다. 저는 3년 전 중소기업 대리였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연애 때는 남편의 효심이 참 깊어 보였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편은 너한테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는 그 남자의 눈물을 믿었죠.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그 약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댁의 구조는 기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은 돈 벌어오는 머슴이었고 시누이 남편 여동생은 손대면 깨질세라 모셔야 하는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주님을 수발드는 무술이었죠. 주말 아침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희정이 아직 주무시니까 청소기 돌리지 말고 걸레질부터 해라. 아, 그리고 우리 희정이 일어나면 드시게 과일 좀 깎아놓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걸레질을 하는데 30이 넘은 시누이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옵니다. 시누이는 언니, 나 김치찌개 냄새 싫은데 그냥 브런치 같은 거 없어? 센스 없게 아침부터 찌개야. 시어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며 거들죠. 그래, 우리 딸 비위 약한 거 몰라? 당장 계란이라도 구워와. 남편이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늘 방관자였습니다. 제가 눈짓을 보내면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죠. 여보, 그냥 당신이 좀 맞춰줘. 내 동생 몸이 약하잖아.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 많이 해서 그래. 그 약하다는 핑계는 저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시누이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명품 쇼핑을 하러 다닐 때 저는 야근하고 돌아와서도 시누이의 빨래를 개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가족으로 인정해주겠지 하는 미련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가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 겨울, 친정아버지께서 건강검진 중에 간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만 하면 완치될 수 있었지만 급하게 목돈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이 사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사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든 거 있잖아. 그거 깨서 아빠 수술비 먼저 좀 내드리면 안 될까? 내가 야근을 해서라도 1년 안에 다시 채워놓을게. 제발 부탁이야.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군요. 그리고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 치며 예, 너 제정신이니? 출가 외인이면 시댁 귀신이 돼야지. 어디 친정일에 남편 돈을 갖다 써?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이 내 친정 구율미야? 어머님, 구율미라뇨.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수술만 받으면 되는데. 시끄럽다. 정돈이 급하면 네 장기라도 팔아서 마련하든가. 어디서 감히 시댁 돈을 넘봐. 장기라도 팔아라. 그 말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는 엄마 말이 맞아. 언니네 집은 왜 그렇게 염치가 없어? 라며 비웃었죠. 남편은 엄마가 저러시니 어쩔 수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결국 저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서 수술비를 댔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을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인과응보였을까요? 늘 몸이 약하다며 유세를 떨던 시누이가 실제로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만성신부전증.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투석으로는 버티기 힘들고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댁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고 남편도 안절부절 못했죠. 의료진은 가족 간 공여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며 검사를 권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이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인지 두 사람 모두 혈액형 불일치와 지병 문제로 이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의 눈이 어느 순간 저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축업자가 고기를 보는 눈빛이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야. 너도 검사 한번 받아보자. 네. 어머님,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확률이 로또보다 낮대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넌 멀뚱멀뚱 구경만 할 셈이야?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냐. 남편도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니, 강요했죠. 남편은 여보, 그냥 검사만 받아봐. 어차피 안 맞을 거야.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안심시켜드리는 셈치고. 응? 마지못해 체열실로 끌려갔습니다. 설마 맞겠어? 수만 분의 1이라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가 보호자님, 정말 기적입니다. 타인 간에 이렇게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식 가능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 딸 살리라고 들어온 복덩이였네. 당장 수술 날짜 잡아. 오늘 당장 입원시켜.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저 못해요. 신장 떼어주는 게 맹장 수술도 아니고 저 아직 아이도 없어요. 나중에 임신 중독증 올 수도 있고 부작용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기적인 나쁜 거사. 너가 사람이야? 내 딸은 오늘 내일 하는데 너만 살겠다고? 너희 아빠 아플 때 우리가 안 도와줬다고 복수하는 거지? 이 독한 것. 네, 맞아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장기 팔라고. 근데 왜 저는 제 장기를 공짜로 줘야 하는데요? 그날부터 저는 신혼집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엄마 말 잘 들으라고 나가고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감시했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라. 너가 수술 안 하면 내가 너의 친정 아빠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딸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우리 딸 죽인 살인마 집안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낼 거다. 네 아빠 쇼크 받아서 다시 쓰러지게 해줄까? 친정 아버지를 들먹이는 협박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저를 강제로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하려면 몸이 좋아야 한다며 비린내 나는 잉어즙, 정체불명의 한약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남편은 먹으라고 강요하고요. 토하지 말고 삼켜. 그래야 수치가 좋아지지. 너 진짜 우리 희정이 잘못되면 이혼당할 줄 알아. 평생 원망 들으면서 살래. 눈 딱 감고 수술대 한번 올라갈래? 그들은 저를 회유하기 위해 당근도 꺼냈습니다. 아가, 수술만 잘 끝나면 지금 너희 사는 그 전세 아파트 네 명의로 돌려주마. 그리고 나중에 유산도 떼어줄게. 내가 각서 써주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덜덜 떠는 제 손을 잡고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나 다름없는 장기 기증 동의서에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너희도 인생을 걸어야 할 거야.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고맙다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끝나면 하와이 여행 가자며 웃었습니다. 제가 도망갈까봐 수술실 입구까지 양옆에 딱 붙어서 감시했죠. 수술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 선생님과 마취과 선생님, 그리고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법적 절차상 보호자를 모두 내보내고 기증자의 최종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기증은 금전적 대가나 강요 없이 본인의 순수한 선의로 결정하신 것 맞습니까? 혹시라도 망설여지시면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환자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와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의사 선생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 이 수술 죽어도 하기 싫어요. 의사는 놀라며 네, 그게 무슨, 여기 녹음기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 죽이겠다고 협박한 녹음이에요. 남편이 문 잠그고 못 나가게 감금했던 증거도 다 있어요. 억지로 지장 찍은 거예요. 제발, 저 좀 내보내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장기 안 내놓으면 내 부모 가만 안 둔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의사 선생님은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술 취소해. 당장 보안팀 부르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장기 매매 미수 및 협박, 강요죄입니다. 수술실 밖은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당신들 보호자 맞아?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협박해서
장기를 떼려고 해? 당신들 다 경찰서로 넘길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선생님, 며느리가 한다고 했다니까. 각서도 썼어. 내 딸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 각서가 바로 범죄 증거입니다. 사람 몸이 물건입니까? 당신 딸 살리자고 며느리 죽이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수술복을 벗어 던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제가 3년 전 들었던 그 말을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정 억울하시면 어머님 장기라도 팔아서 딸 살리시든가요. 그 후 신우이는 수술 골든타임을 놓쳐 상태가 악화되었고 평생 투석 기계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특수 협박, 강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해고당했고요. 저는 당연히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싹 받아냈습니다. 그들이 써준 아파트 증여 각서가 이혼 소송에서는 아주 유리한 증거로 쓰였거든요. 강요의 증거이자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되었죠. 지금 저는 제 몸에 칼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건강한 2개의 신장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신가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콤플렉스는 버리세요. 내 몸과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독해지세요. 그래야 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